sequel, 연속편입니다. 이거는 sequent란 말하고 이제 전부 sec하면 영어 동사는 seek가 나와 있죠. 그래서 쫓아가다. seek란 것은 결국 follow 개념입니다. 뒤이어 쫓아가는 거를 seek하는데, 그래서 연속적으로 뭐 3 consecutive days 연속으로 해서 3일 연속에 Jesus raining 3일 연속 비가 내렸다. 뭐 이럴 때도 쓰고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속편인데 에이펙스를 하는 중이었죠. 에이펙스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criticiz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건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래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남에 대해 중립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남의 흠집을 많이 보게 되니까 나무라다, 탓하다, 유명한 find fault가 약점이죠. 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위드를 쓰는 게 중요하고 뭐뭐에 대해서 트집 잡다. 트집은 터진 집, 트집을 잡는 건데 이거의 형용사형이 뭐죠? criticize. criticize의 형용사형, 그 명사형. 자, 명사형부터 할까요? 이렇게 된 거. baptize, baptism. 세례 줄 때 그렇게 baptism을 하죠. criticize, criticism. 이렇게 끝에 ism부터는 전부 그리스, 히랍. 논리 비평을 좋아하는 그리스가 히랍이죠. 히랍어에서 온 겁니다. criticism. 여보세요. 그러면 criticism이 비평인데 이 비평을 억울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흔히 critic이라고 합니다. critic. 근데 이것이 IC가 예컨대 economy가 경제일 때 이것도 겨우 그리스어에서 샀죠. 이거의 형용사형이 economi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economic인데 선생님 이거는 economic이 됐어요. 액센트가 하나 둘 이거 왜 두 번째 있는 거죠? 세모라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economy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요거 하나인가요? economical 요런 형용사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것도 economy라는 하나 둘 셋 명사 명사로 세모라를 치는데 이거는 형용사 의미가 붙었는데 같이 세모라 법칙을 지켰는데 왜 이거는 economic하고 끝에 두 번째입니까? 이것에 다른 형용사 볼 때 economical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명사 형용사가 그리스에서 익만 올 수도 있고 equal이 올 수도 있고 둘 다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economic은 사실은 이거의 형용사는 이거기 때문에 AL이 있는 거 이것도 역시 공모랍니다. 그래서 공모를 쳐갖고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해서 사실은 economical에서 세모라의 법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economical 형용사가 두 가지네. 그럼 같은가? 같이 섞어 쓰는 수도 가끔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틀린 거로 쳐서 전혀 다른 말로 취급합니다. economic은 뜻이 뭐죠? 경제적인. 이것도 번역하니까 economical 이거 하니까 경제적인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 경제학적인 세상이 돌아가게 세상을 경영하고 제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원초적인 형용사로서 economic을 쓰고 economical은 좀 다른 뜻을 발전해서 뭐하고 같은 말이죠? thrifty, 쉽게 해서 saving and saving, 계속 절약하는 거, 아끼고 근검 절약하는 거를 economical 하고 이거와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예컨대 전기가 electricity라고 할 때 이거의 형용사는 두 가지 있어요. electric 있고 electrical이 있습니다. 일종의 트릭을 발휘하는 건데 예컨대 history가 뭐 역사랑은 다 아실 거죠. 근데 이거의 형용사도 historic 있고 historical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형용사냐? 이거 섞어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이것만 써야 될 때가 있고 이것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it과 equal의 차이가 뭐냐? 이 개념이 딱 좀 처음에 써 있어야 돼요. 이건 알다시피 democracy가 추상명사로서 민주주의일 때 이거의 형용사는 어떻게 되죠? 발음상 액센트를 두면서 democratic 영어는 이렇게 발음을 할 때 강약 중강해서 되니까 두 번째 액센트는 여기 들어가고 democracy 때는 하나 둘 셋이니까 democracy
이것과 이거는 발음이 완전히 틀리죠. 이건 democracy, 이건 democratic. 우리나라는 democratic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밖에 안 써요. 그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없는 것은 아주 나중에 따지고, 히스토리의 형용사는 역사적인 거면 이건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로마 학당의 강의는 historical course, 렉처입니까? historical course입니까? 둘 다 가능한데 뜻이 전혀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옵니다. 히스토릭과, 자, 여기서 전기, 여러분들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전기적인 형용사인 것은 알 수 있어요. 자, 전기적으로 예컨대 여러분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기 없이는 못 살죠. appliance는 그때 어떤 학생이 묻듯이 카운터로 치고, 이게 전기구, 가전제품 같은 전열기구를 말합니다. 전기적 휘적 구축일 때는 일렉트리컬하게 되면 이거는 실험을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일렉트릭하다 직접 와닿는 드라마틱, 극적인 효과로서 드라마틱, 이걸 안 쓰고 이렇게 일렉트릭 샤, 드라마틱 이펙트 이렇게 해서 드라마티컬, 드라마틱 이펙트야. 이게 자체의 효과 상하고, 서양에서 그 소위 드라마를 얘기할 때, 이게 서양사는 보면 드라마와 역사가 이제 혼용돼 있죠. 역사 기록이 아주 재밌는 아라비안 나이트, 중동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고,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유명한 전쟁 이야기 뭐죠? The Trojan War. 이해가죠? 이걸 쓴 사람은 알다시피, 트로전 War를 쓴 사람은 호메르스의 영어판, 호모가 이제 야구할 때 홈런 치는 걸 갖다가 호모라고 그러는데, 히트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어떤 극적인 작업을 전합니다. 그러한 시들 갖다가 뭐라 하죠? 보통 에픽이라고 그러죠. 에픽이 IC가 붙어서 이것은 형용사로도 쓰지만 이제 완전히 명사에서 이 시 중에서 크게 어떤 겁니까? 뒤에 L로 시작하는 리릭에 대한 상대적인 말, 에픽이 유명한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호메르스 얘기 났으니까, 호메르스는 일단 어떤 동물하고 연상되죠? 유명한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호스가 나오네. 트로이 목마. 또 트로전 호스 하게 되면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그리스 제국을 세웠다. 그래서 디스트로이 할 때 멸망시킬 때 여기 트로이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극적 효과를 위해서 이런 동사를 만든 거예요. 원래 디스트럭트라는 동사는 우리나라 따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construct, 건설하는 거. 건설의 반대가 파괴인데, 파괴할 때의 동사는 instruct, construct처럼 트럭트가 아니라 트로이 쓴 것이 그만큼 그들 서양인들의 의식 속에 트로이가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트로전 우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시적으로 썼을 때 서사시라고 해서 순서할 때서 어떤 사실을 순서대로 나뉘어서 서사시라고 하죠. 여기 이것은 물론 서정시에 대한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리릭은 lyrical 뭐 이런 말 이렇게 파생돼서 쓰는데 이건 일반화된 거고, 이거는 극적으로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역대급 사건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컬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역대급의 그러면 영웅적인 거, 히로의 형용사인 히로이처럼 역대급 사건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 더 참고로 하면 예컨대 우리 이거 전부 고전적인 얘기죠. 고전이 클래스에서 클래스가 이제 교실이라는 뜻을 쓰지만 클래식을 갖다가 형용사로 만났다 이걸 명사로 써서 주로 복수 쓰는 거, 이게 유명한 고전학이라고 그래서 주로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어떠한 극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걸 갖다 클래식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식이나 클래시컬이나 둘 다 형용사어미인 건 알 수 있는데, 클래식은 오늘날 이와 같이 형미구명이 돼서 극적 효과로 쓰게 됐는데, 클래시컬하고 클래식을 혼동해 쓰기 쉽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 망할 때 클래식 뮤직입니까? 클래시컬 뮤직입니까? 둘 다 됩니까? 클래시컬, 이거는 클래시컬 에일만 쓰라고 민머시기 영화에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게 그러면 무조건 이거 외워라.
그러니까 다른 유럽어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영어니까 있는 거죠. 클래시컬 뮤직은 이거는 쉽게 해서 트러디셔널을 할 때, 전통적인 거, 옛날부터 이어진 바, 핸델 시대부터 이어진 그러한 고전적인, 전통적인 옛것을 존중하는, 오랫동안 살아온, 갖고 온 그러한 음악을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하고, 클래식은, 클래식, 예컨대, example. 아주 고전적인, 우리가 공자, 맹자 따지는 것은 뭐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따지는 것도 고전적인 예를 들추는 겁니다. 그럼 클래시컬 익sem플은 안 되냐? 되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되긴 되는데, 되는 이유는 나중에 배웁니다. 이 클래식 익sem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죠. 대표. 우리 인생사를, 사회생활을 대표하는 것은 전부 고전적인 예들입니다. 클래식, 왜? 얘들이 주인공이니까, 클래식 익sem플, 그래서 전형적인 typical. 이때는 티픽하면 안 되고, 티피컬이 꼭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과 이퀄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컬은 학구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질 때 그러한 사건이고, 히스토릭은 이거 자체가 드라마틱한 아주 역대급의 사건. 그래서 쓰임새가, 이건 히스토릭 이벤트가 바로 에픽 이벤트입니다. 예컨대 에픽 배럴. 여기서 우리, 임진왜란터의 명령대첩 같은 거는 에픽 벨이 됩니다. 에픽컬 하면 큰일 나요. 에픽 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과 이퀄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크리틱이 있고 크리티컬이 있는데 여기서 크리틱은 이제 완전히 명사에서 주로 비평가하는 사람으로 쓴다고 했어요. 크리틱. 그다음 크리티컬은 뭐죠? 이거는 물려서 critical angle 하면 임계각.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critical momentum은 어떤 중요한 뭔가 A에서 이쪽 상태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빛이 들어가다가 이제 이런 굴절각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critical 임계, 경계에 임했다 해서 임계라고 하죠. 임계점 같은 거. 참다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다. 또 이렇게 꼽히거나 그런 걸 critical에서 달리 쓰죠. 이걸 크리틱과 연결시킬 때는 서술어서 somebody is, the critics were critical of something 해서 be critical of라고 이건 따로 익혀야 됩니다. 뭐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즉 criticize를 반복도 한다. 이렇게 다른 뜻으로 발전했으니까 단어 하나 파생된 의미를 잘 가려 써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아까 했던 걸 마저 정리해서 오늘 에이펙스는 정리해야 되니까 에이펙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중이었죠. aspiring primate가 아까 ape와 같은, 네, 알죠. 알죠. monkey도 있고, monkey하고 이제, 그 다음에 homo sapiens로서 humans가 나왔죠. 인간은. 이 단계에서 이게 진화적인 발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꼬랑지가 기니까 이거는 덜 떨어진 동물이고 이거는 똑똑하긴 하지만 과도적 상태고 꼬랑지 잘라먹고 이건 인간은 우리 꼬리뼈가 약간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발전하는데 이 인간의 최고로 발전한 단계가 유명한 아르치비숍과 같은 프라임. 아르치비숍은 카톨릭 체제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 즉 카디널과 맞먹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래서 카디널 넣습니다. 카디널 넣는데 이 카디널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번트는 그냥 이바지하는 바, 종교의 추기경이라든가 주교나 다 기도할 때 나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도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서번트를 얘는 딴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카디널을 하는데 이 카디널을 좀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좀 전에 한 단어가 어떤 걸 했냐면 크리틱이라는 단어를 했죠. 비평가입니다. 즉 뭐냐면 카디널 이게 카디널하고 모양새가 거의 비슷한 것이 여기 이털 캐피털입니다. 캐피털이 아주 많이 쓰이는 중요한데 자본주의의 자본도 되고 돈 빌렸을 때 원금 같은 것도 되고 중요한 또 우리가 흔히 세속사에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체제에서 어떤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머릿도시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가 되는데 수도가 되는데
왜? 수도니까 이게 한말이 뭐예요? 로마란 뜻이죠. 서울 경자. 상경할 때, 수도로 올라갈 때 상경한다고 그러죠. 캐피털이 자본도 되고, 근데 이 전부 이거는 라틴어 카푸스, 머리라는 뜻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탈락으로 그러면 머리에 쓴 뚜껑, 모자, 뚜껑 같은 걸 갖다가 캡이라고 하죠. 뚜껑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 뚜껑 부분인데, 이 뚜껑은 꼭대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했더니, 수학 시간에 삼각형을 놓고 볼 때 이걸 꼭 지점, 꼭대기에 꼭 짜서 꼭 지점을 꼭 집어서 얘기하죠. 근데 삼각형에 꼭 지점하면 조금 애매한 것이, 이거 꼭 지점 맞죠? 꼭대기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꼭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합쳐할 때는 원래는 vertex라는 말을 썼습니다. vertex. 자, 나온 김에 vertex가 있고 비슷한 단어가 vortex라는 단어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게 어원이 같아요. 근데 vertex는 이게 꼭지점이라는 일반적인 말이고 이 꼭지점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것은 vertex인데 이것이 최고 꼭대기에 올랐을 때는 특히 에크미하고 동명으로서 에크미 최다 꼭지점에서 이게 바로 에크에서 에이펙스는 특히 윗부분의 꼭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대기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형용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다가 꼭대기점이 오르면 여우가 한 꼬리가 9개 정도 될 정도로 수련을 하게 되면 인간처럼 둔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가 둔갑한 것을 에이펙스라고 그러고, 멍키가 에이펙을 거쳐서 인간으로 둔갑한 거, 거의 신의 경지에서 하는 걸 갖다가, 흔히 에이펙스를 해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비교해서 에이펙스라고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캐피탈이 꼭대기점으로서 도시가 농촌에서 도시에서 수도로 발전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대기에 올랐다는 것은 전부 경쟁, 컨테스트가 시합 경쟁이에요. 거기서 최고로 올라오는 때문에 컨테스턴트가 거기에 개미처럼 참여한 그러한 출전 선수란 뜻이 나온 거고 파티스판트가 같죠. 그리고 나왔을 때는 점수를 매기고 비평하는 게 크리틱한 개념이 따르고 이걸 다 합치면 카디널이란 개념이죠. 추기경으로서 카디널. 그래서 기수가 됐는데 이게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서양을 지배하는 사상들은 종교, 유다이즘이라고 해서 그 히브라이즘이 발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왔어요. 크라이스트를 모시는 크라이스트 할 때도 이게 시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카디널은 뭐에 대한 카드를 찍은 사람입니까? 알다시피 교황 선출에 대한 카드를 찍은 사람이죠. 오케이? 그러면 크리틱도 했고 컨테스턴트도 했고 그런데 이게 서양을 1500년 정도 꽉 잡고 쥐고 있던 종교가 로마 교황청의 국교입니다. 그걸 오늘날 국교라죠. 왜? 신교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엉터리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니들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니들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니냐 하고 독일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 하죠? 프로테스턴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크리스티아노트인데 신교냐 구교냐 이걸 따진 겁니다. 여기서 추기경이니 프라이미트 교구장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구교 개념이죠.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트 사람인데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역시 칸테스트처럼 역시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죠. 프로테스트 할 때 이거는 동사로서 반항하다, 저항하다, 항의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접두어원일 때 동사 그 원리에 따라서 동사일 때는 앞 액센트 뒤로 가고 명사일 때는 앞에 가는 유명한 명전동형상이라죠. 명전동은 앞으로 뒤에서 공식 과정에서 재미있게 할 건데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그러한 저항자들, 미지수천사한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신교도로서 저항자죠. 그러면 여기 구교를 지키려고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뭐야? 카톨릭 교도 아닙니까? 구교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교의 구교에 속해 있어요. 거의 구교도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고 많은 신교도들이 학살당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구교인 천주교라고 하는 거, 천주교를 영어로 뭐라 하죠?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카톨릭을 그대로 발음하니까 카톨릭 하니까 이거 아까 배웠던 이시가 되죠. 요게 카톨릭인데 그럼 이게 구교 천주교라는 뜻입니까? 천주교를 영어로 뭐라 하죠?
카톨릭은 안 하고 여기다가 이즘을 붙여서 카톨리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신교도, 그러한 신교주의, 개신교는 이즘을 붙이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 될 거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티즘. 근데 카톨릭일 경우는 이건 카운터블이 돼야 되니, 오늘 했던 혁미금융이니까 사람이 돼야 되니까, 액센트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해서, 캐톨릭하고 완전히 발음이 바뀌면서 카톨릭은, 우리가 흔히 카톨릭은 뭐 그래서 안 돼요. 할 때, 카톨릭은 카톨릭교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냥 카톨릭 교도일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럼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뭐냐? 카톨리시즘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정통 세모를 시켜서 카탈로시즘에서 발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카탈로시즘을 외국인이 영어 배울 때 많이 혼동하거든요. 캐톨릭은 사람, 천주교. 이 사람은 천주교 사상하고 사실 별 관계가 없었어요. 자기 부인 따라서 성당에 나오고 한 사람도 캐톨릭이니까. 근데 카탈로시즘은 천주교 사상, 천주교 체제를 말합니다. 여기 대해서 신교는 프로테스탄트고 이 신교 사상도 프로테스탄트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처음에 헷갈리지 않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카톨릭 할 때 이것은 끝에 IC가 붙어서 익이 붙어갖고 이것이 뭐 혁미금융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러한 이 카톨릭적인 개념의 대표적인 시기가 카드날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본은 천주교다. 라는 것이 왜냐면 영어는 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정리하면, 프라이미트, 이것은, 뭔가 이제 꿈을 안고서 앞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aspiring, primate, expedient, cardinal servant가, 이게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그런 체제에서 오다.